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강의를 시작하게 된 개발자 일당고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C 언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2가지 개발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PC용부터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앱, 펌웨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을 했었고, 현재는 펌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 언어의 선택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공감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개발 언어들 목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중복되는 언어들도 있는데, 언어는 동일하지만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서 이제 그 문법 및 개발 방법에 대한 공부는 조금씩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각 언어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부터 설명드리면 크게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을 활용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바 언어로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요. 구글에서 이 코틀린이라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개발 언어를 출시하면서 현재는 코틀린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코틀린은 이제 그 자바보다는 훨씬 코드가 간결하고 가독성도 좋고 무엇보다도 API 문서가 한국어를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플러터라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개발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MS에서 만든 자마리라는 언어로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성능적인 차이가 이제 플러터가 좀 더 뛰어나다고 이제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는 플러터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이제 자마리는 MS에서 만든 이제 C#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터는 타트라는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트 언어는 이제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이제 만든 언어이고 그 문법은 이제 다른 언어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익숙해지면 아주 편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iOS와 macOS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iOS나 macOS는 이제 개발 방법과 언어 그리고 개발 툴까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iOS만 이제 언급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OS는 이제 엑스코드라는 툴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데 엑스코드라는 툴은 이제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개발에서부터 배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툴이고 이제 예전에 초기에는 오브젝트-C라는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었는데 애플에서 스위프트라는 이제 iOS에 최적화된 언어를 만들어 공개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스위프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브젝트-C와 비교를 하자면 오브젝트-C는 이제 C 언어와 C++ 언어와 거의 흡사하고 이제 문법 코딩하는 문법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가 이제 오브젝트-C보다 훨씬 이제 깔끔하고 예외처리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중에 또는 이제 급할 시점에 대부분의 예외 발생 케이스를 잡아내서 이제 경고 메시지를 소스 코드 바로 위에 띄워주기 때문에 앱을 보다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오브젝트-C가 스위프트보다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데스크탑 PC용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부터 설명드리면 윈도우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C# 언어는 내부적인 기능은
내부적인 기능 또는 이제 서비스, 그리고 UI가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명 콘솔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UI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이제 C# 언어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윈폼과 dolpF라는 이제 플랫폼을 추가로 사용해서 이제 UI 개발을 합니다. 네. 요즘은 간단한 프로그램은 이제 윈폼을 주로 사용하고, 상용 프로그램 같은 큰 솔루션 개발에는 이제 그 디자인과 개발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WPF를 주로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기능 구현만 C샵으로 구현하고, UI 구성 시 윈폼과 WPF의 UI 도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C샵 언어만 가지고도 이제 UI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UI를 하나하나 다 이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WPF나 이제 윈폼 같은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툴을 이용해서 UI를 이제 만들고 내부적인 연결만 이제 C샵으로 코딩을 해주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와 C++ 언어도 C샵과 마찬가지로 내부 기능과 UI가 없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하고, 성능적인 면에서는 C샵보다 C나 C++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샵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코딩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이제 장점은 성능이 먼저 좋고, 그리고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메모리 관리도 해줘야 되고, 하지만 요즘 이제 C++도 언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스마트 포인트라는 게 생기면서 메모리도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C# 언어가 생기기 전까지 많이 사용했던 언어이고, 그렇다 보니 C#만큼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코드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윈도우에서 UI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MFC와 윈폼, WPF를 주로 사용합니다. WPF는 디자인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큰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여럿이 개발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WPF는 많이 사용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업에서는 WPF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WPF는 개발자가 많이 없어서 이제 취업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개발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현재 WPF보다는 이제 그 윈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AFC는 C++과 조합으로 이제 사용하는 GUI 개발 플랫폼인데, 이제 윈폼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많이 사용했고, 현재도 많이 이제 큰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능이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윈폼 대비 개발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윈폼에서는 기본 지원해주는 이제 컨트롤 또는 옵션이 많이 존재해서 마우스로 까딱까딱 하면 이제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NFC는 지원되는 기능이 많지 않아서 개발자가 직접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구현하거나 이제 기본 지원하는 툴을 좀 더 확장 구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하지만 그만큼 세부적인 컨트롤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눅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눅스는 주로 서버 개발이 많습니다. 리눅스를 데스크탑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보다는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C나 C++ 언어로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주로 만듭니다. 하지만 요즘 데비안 기반의 이제 오픈OS가 이슈화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그룹OS나 하모니카OS, TMXOS와 같은 이제 OS를 데스크탑에 올려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리눅스 OS를 데스크탑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GUI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GUI 프로그램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눅스는 이제 GUI가 있는 프로그램은 Qt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현을 합니다. Qt는 다양한 OS에서 동작하므로 크로스 플랫폼에서는 아주 강력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UI 구성 시 Qt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내부 구현은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t랑 C++의 조합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Qt랑 그 파이썬 조합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은 아주 간단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펌웨어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본 펌웨어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이컴이라는 전자회로 자체를 제어하는 이제 프로그램과 리눅스 OS가 탑재된 리눅스 OS 안에서 이제 동작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이컴은 이제 아두이노와 같이 OS가 없고 기판에 올라가는 칩 하나하나를 C언어를 이용해서 제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LED 제어하는 기판이 있다면 LED 모듈로 지정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내가 이제 어떤 모듈을 제어해야 하는지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하고 통신 규격과 같은 기본 지식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같이 이제 OS가 탑재되어 있는 펌웨어 개발은 OS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데스크탑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칩셋과 모듈들을 제어하는 방법 정도만 규격에 맞게 구현하면 되고 나머지 기능은 일반 어플리케이션 구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펌웨어 개발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고 마이콘과 같이 이제 OS가 없는 펌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제 개발자를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직률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서버 개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요즘 필수인 이제 클라우드 서버와 보안에 중요한 서버인 경우 내부망, 즉 폐쇄망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용하는 서버가 전용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클라우드 서버부터 설명드리면 AWS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제 바로바로 끌어와서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른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서버입니다. 서버 내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 간 연결 기능을 적절하게 선택 및 구현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비스를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버 구축을 컨설팅해주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서비스 구축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이제 많은 언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Node.js나 파이썬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코틀린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PHP나 고랭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각 서비스마다 이제 장점들이 있는 언어들이 있어서 서비스 특성에 따라 또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먼저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이고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코드가 간결합니다. 파이썬은 이제 다른 언어와 달리 이제 그 함수에 충가로가 없기 때문에 코드를 일정 패턴 없이 이제 아무 때나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이제 가독성이 아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틀린 언어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이지만 서버 개발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제 현재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랭이라는 이제 언어가 있는데 이제 고랭은 이제 컴파일 언어이고 이제 그 다른 언어들보다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매번 수정 컴파일 업로드라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돼서 이제 바로바로 수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Node.js나 발송화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수정하면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되지만 고랭 같은 경우에는 코드 수정 후 컴파일 후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응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랭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크로스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도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로 개발할 수가 있고 리눅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단일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 안에 고랭이 동작하기 위한 모든 모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HP는 C++과 비슷한 문법으로 서버를 구현할 수 있는데 C++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PHP는 조금의 공부만 해도 이제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클라우드 서버 분야에서는 점점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용 서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용 서버는 보안을 아주 중요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데 폐쇄망과 같이 이제 그 외부와 차단된 내부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접근 가능한 서버를 말합니다. 천용 서버의 구현은 보통 천용 장비가 사내에 설치되고 그리고 리눅스 OS가 서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OS의 웹 서버 또는 직접 서버를 구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 서버를 올리는 경우는 대부분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프로그램을 올려서 간단하게 구축하고 PHP나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웹 통신이 아닌 TCP와 이제 같은 이제 그 패킷으로 통신하는 경우에는 이제 C나 C++ 또는 파이썬으로 서브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리눅스 서버에 대본으로 등록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시행되게 합니다. 각 이제 그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댓글 주시면 이제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플랫폼 및 개발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개발 언어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